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와 병자일주편, 배우자와 사별하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와 사별했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왜 사별하게 됐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는 사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본 것이 있는데요. 살펴보면요. 우선 일간의 사주 강약이 약하지 않아야 됩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는 이유는 배우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와의 문제거든요.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사주가 배우자의 사주보다 상당히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사주가 약해야 배우자와 사별하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사주 강약이 약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 그 사주 주인공이겠죠. 사주 주인공의 일간의 사주 강약이 약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육친이 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사주를 제시했을 때 보면은 배우자의 사주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사주 강약이 강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육친, 남성은 재성이 될 거고요. 여성은 관성이 될 겁니다. 이런 재성이나 남성의 경우는 재성, 여성의 경우는 관성이 충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충을 맞는 경우에 사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지가 부부궁이죠. 일지가 부부궁, 나와 부부를 의미하는 부부궁을 의미하는데 여성은 월지도 포함합니다. 여성의 사주에서는 월지가 배우자궁을 나타내요. 남성은 아닌데.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월지까지 포함해서 일지, 월지. 남성의 경우는 일지만 보고요. 여성의 경우는 일지, 월지를 같이 봐서 백호대살이나 양인살, 공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 사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우는 일간이 약하더라도 식상이 매우 강하면은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상이 강하게 되면 관성의 힘은 떨어지게 돼 있죠. 식상이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강한 여성들, 식상이 강하게 되면은 일간은 당연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더라도 식상이 강하면은 배우자와 사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거한 어떤 4가지 사항들은 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두 엔드 조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사주를 보시면은 배우자와 사별할 수 있는 사주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네요. 여성이고요. 경호년, 병술월, 병오일, 병신시생이네요. 일간이 병화입니다. 일간이 병화. 나와 같은 오행 한번 볼게요. 시간의 병화, 일지의 오화, 월지의 병화, 월간의 병화, 연지의 오화가 있습니다. 사주 세력이 상당히 강하네요. 나를 돕는 오행, 나무기운은 사주 원국에 없습니다. 사주 세력들을 보니까 요렇게가 나의 세력이네요. 불기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불기운들이 세력이 상당히 강하고요. 나와 다른 오행 한번 보겠습니다. 시지의 신금, 그 다음에 월지의 술토, 연간의 경금이 있네요. 남의 세력을 한번 살펴보면은 불기운들이 이 월지의 술토를 상당히 돕고 있죠. 월지의 술토를 생하고 있네요. 그래서 흙의 힘이 강하긴 강한데 흙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열이 강해서 이 술토는 지장간 중에서 흙이라기보다는
이 정화의 기운이 강하네요. 그래서 흙의 기운은 상당히 강하지만 좀 불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흙의 질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쇠기운의 세력은 상당히 약하죠. 쇠기운의 세력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주에 불기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쇠들은 녹고 있는 거죠. 쇠기운들은 불기운에 약하죠. 그래서 힘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사별하신 분이거든요. 사별하신 분인데 사별한지 모르면 남편은 관성을 의미하죠. 관성은 물기운을 의미합니다. 근데 물기운을 보니까 시지 신금 안에 임수 이렇게 여기 남편이 있네요. 남편이 숨어 있습니다. 남편의 힘이 상당히 약하고요. 일간은 강하고요. 일간의 세력은 상당히 강하고요. 일간의 사주 강약이 약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양인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백호살을 깔고 있네요. 그래서 일주, 월주가 양인, 백호살 포함되어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신금 안에 임수로 조그맣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나 남편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사별을 하셨는데 사별하실 때 운이 세운이 인목이 왔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인신충을 하게 되죠. 인신충을 하면 이 임수가 튀어나오게 되죠. 임수가 튀어나오면서 요 병화들한테 충을 받으면서 이 임수가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사별하신 분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남성이고요. 을해년, 신사월, 계묘일, 임술시생입니다. 일간이 개수죠. 나와 같은 오행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오행, 시간의 임수, 그 다음에 연간의 연지의 해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은 물기운 돕는 것은 쇠기운이죠. 쇠기운은 월간에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세력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주가 나름대로 좀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고요. 남의 세력 보면은 이 일지의 묘목, 시지의 술토, 그 다음에 월지의 사화, 연간의 을목이 있네요. 물기운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나무 기운들을 생하고 있죠. 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화,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화, 이 불기운 힘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요 시지의 술토도 약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거는 물기운이 제일 강하죠. 물기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불기운은 상당히 힘이 떨어지죠. 이분이 남성이란 말이에요. 남성이면은 배우자가 재성이 되죠. 재성은 화기운이 되죠. 이 월지 사화, 이 사화가 배우자죠. 사화가 배우자인데요. 보면은 물기운이 세력이 세면서 이 사화가 힘이 많이 떨어졌죠. 만약에 요 일지 묘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간 을목이 양기운의 나무였으면은 이 물을 다 빨아들이고 요 사화를 생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풀떼기거든요. 일지의 묘목, 연간의 을목 다 풀떼기들이라 물에 좀 잠긴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기운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요. 잠긴 맛이 있고 젖은 풀로 요 사화를 생할 수는 없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이 월지의 사화가 이 연지 해수와 충을 하게 되죠. 사에 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화의 기운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요 남성은 운에서 요 큰 물이 오면은 뭐 해운이라든가 세운에서 해수가 온다던가 아니면은 큰 쇠기운이 오면은 이 사화의 힘이 떨어지면서 배우자가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별하신 분이고요. 해대운이 올 때 사별하신 분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병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일주는 일간이 병화죠. 병화는 산불과 같은 큰 불기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기운이고요. 이 병화는 성격적으로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면을 나타내죠. 그래서 병화 일간들이 적극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의 예지에서 예를 표합니다. 그리고 의사표현이 명확한 면이 있고요. 다혈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심장, 소장,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을 의미하고요. 안과 질환도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여름, 시간으로는 낮, 그 다음에 기온으로는 뜨거움, 맛으로는 쓴맛, 색깔로는 적색, 빨간색을 의미하고요. 방향으로는 남쪽을 의미합니다. 이 병화일간들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명확한 면을 가지고 있죠. 다혈질적인 측면도 있고요. 병자일주의 지지는 자수죠. 자수는 조그만 물을 의미하죠. 안개, 시냇물, 그리고 음기운이죠. 그리고 띠동물로는 쥐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자수는 도화살을 의미하죠. 병자일주에서 병화와 자수는 수국화의 관계죠. 그래서 요 자수는 관성에 해당하고요. 병자일주의 성격은 양기운과 요 병화는 양기운이죠. 양기운이고 자수는 음기운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면과 음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죠. 급한 성격도 갖고 있고요. 병화일간들이 화려함을 갖고 있거든요. 화려함을 갖고 있는 면도 있고요. 반대로 또 이 자수가 음기운이기 때문에 외로움, 그 다음에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양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내적으로는 음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자일주는 제가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병자일주를 가진 여성분들은 그 이성 배우자 운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 배우자 운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병화일주는 양기운이라 좀 세력이 세고요. 그 다음에 병자일주에서 자수는 음기운이죠. 그래서 세력이 약하죠. 이 자수가 관성을 의미하죠.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세력이 세고 남편은 세력이 약해서 남편 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쥐고 흔드는 경우도 많고요. 사별한 경우도 있고요.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자일주들이.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성 배우자 운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병자일주의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고요. 무인년생입니다. 무인년생이면은 38년생입니다. 38년생이고 83살, 83세 정도 되시죠? 한 83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38년생이고 이분은 젊었을 때 당연히 결혼을 하셨고요. 사별을 좀 일찍 하셨습니다. 29살 때 사별을 하신 분입니다. 사별을 하신 분이고요. 남편이 베트남전, 우리나라 월남전이라고 그러죠. 월남전에서 전사하신 분 사주입니다. 남편이 월남전에서 전사하셨고요. 전사하시고 나서 혼자 사시는 분의 사주입니다. 실제로 남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사주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무인년, 임술월, 병자일, 무술시 생입니다. 당연히 여성이시고요. 일간이 병화죠. 병자일주니까 당연히 일간이 병화고요. 나를 돕는 오행 한번 찾아볼까요? 나를 돕는 오행은 사주 원국에는 없네요. 사주 원국에 없고 지장간에만 이렇게 병화, 정화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간의 힘이 그렇게 뭐 많이 세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나를 돕는 오행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돕는 오행은 나무죠. 나무는 연지의 임목 이렇게 있습니다. 사주 세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와 사별을 하려면은 일간의 힘이 좀 셀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사주 강약이 약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연지의 이 임목은 일관과 떨어져 있죠. 무정하다고 그러죠. 사주학적으로 상당히 무정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의 세력 한번 보겠습니다. 시주에 흑기운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자수, 그 다음에 월간에 임수, 그 다음에 월지에 술토, 그 다음에 연간에 무토가 있네요. 흑기운돌의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흑기운돌의 세력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 흑기운은 식상을 얘기하죠. 식상을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기초 이론에서 설명했듯이 네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일간이 약하더라도 식상이 강하면은 배우자와 사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식상이 관을 극하는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운을 보면은 초반에 쇠대운이어서 쇠대운이면은 관성의 힘은 강해지는데 21살 때부터 흑기운들과 불기운들이 오면서 흑기운의 세력이 상당히 세졌죠. 그래서 식상의 세력이 상당히 세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성의 세력은 상당히 약하게 되죠. 그러면은 배우자 운이 안 좋게 되죠. 이분이 29살 때 월남전에 참전한 남편이 전사했다고 그랬어요. 29살이면 병오년이었죠. 병오년이었습니다. 29살이면 병오년이거든요. 이때 불기운들만 오죠. 이 사주는 불기운이 오면은 흑기운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불기운이 강해지면은 덩달아서 흑기운도 상당히 강하게 되죠. 흑기운이 강해지면은 요 일지의 자수, 월간의 임수가 상당히 약하게 되죠. 이 흑기운들로 인해서 이 물의 어떤 질들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29살 병오년에 남편을 잃으신 분의 사주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재혼을 했어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21살 때부터 쭉 불기운하고 흑기운만 오거든요. 그래서 재혼을 하더라도 아마 안 좋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계속 혼자서 살고 계시고요. 재혼을 했더라도 안 좋은 분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좀 간단하고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 네 가지를 찬찬히 자세하게 보시면은 배우자와 사별하는 사주들을 충분히 가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주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사주들을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제가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외에 네이버 지식인 사주풀이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인들 사주풀이도 있습니다. 사주학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서 여러 번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 강의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사주들도 풀어보고 지인들의 사주도 풀어보면은 충분히 사주 상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론은 책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강의에 충분히 중요하면서도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간추렸거든요. 제 강의를 보셔도 충분히 이론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실제 사주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강의 뭐 어려우셨다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고요.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